예, 변호사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당한 뒤 뭐 추석 연휴 끝나고 이 당무에 복귀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병상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일 날도 지금 강서구청장 그 선거에 네. 사실은 이재명 개인적으로는 올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3표가 부족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또 당무 보고도 사실상 병상에서 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병상 정치를 하고 있는데 뭐 동정심을 조금 유발하면서 나름대로 이 당무 복귀 이후에 네. 전국 구상에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6일 날은 대장동 재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거기에 또 딸려 있는 게 2개가 더 있습니다. 유래신도시, 성남FC. 네. 첫 재판이 열렸어요. 이것도 사실은 원래 9월 15일 날 잡혔는데 단식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뤄졌던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몸이 회복이 안 됐다 해가지고 4일 날 또 연기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오늘 열렸어요. 형사 합의 33부 네. 김동현 부장판사. 네. 이 김동현 부장판사가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재판 연기 거부를 한 거 보면은 일단 시작을 하십시다. 그래야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재명 말 들어줬다가는 이거 하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짧게 1시간 20분 정도 짧게 했어요. 아마 재판부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좀 배려는 한 것 같은데 검사의 모두 진술이라고 합니까? 네, 예. 모두 진술이 있고 기소유지 진술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의 반박. 예. 이 대표는 이제 그 제일 처음에 검사가 형사사건을 기소유지 어떤 것 때문에 기소를 했다. 예. 그러면 이제 피고인한테 먼저 변호인한테 먼저 이야기하는데 의견 말씀하시라고 검사의 기소 요지 진술에 대해서 부인이냐 인정이냐 네. 하라 그러고 피고인도 말할 기회를 줍니다. 하겠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피고인들은 변호인이 이제 이야기하면은 변호인의 의견과 같습니다 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피고인은 워낙 거물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서가지고 예.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해버렸네요. 예, 예. 지난번 영장 기각 때 부인해가지고 거기다 또 우서 작전까지 한 게 먹혔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완전히 잡아떼기에 나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고 교수님께서 이제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기일 변경 신청 불허한 걸 네. 보고. 근데 사실 이거 공판 준비 절차를 6번인가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6번이나 예, 했더라. 근데 이 3월 달에 한 것을 이제서 공판 준비 절차가 그게 이렇게 6번씩이나 하는 사건인지 저는 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예. 예외적인 경우고 물론 중요한 사건이고 하니까 뭐 재판부로서도 양쪽의 사정을 그 의견을 다 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이 특히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안 나와도 돼요. 예. 변호인만 나와도 되니까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즐기고 있었을지 몰라요. 공판 준비기일 그래 오래오래 끌어라. 예. 그 6번 하니까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과연 이 재판부가 그 신속 재판 의지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아 그러네요. 예, 예. 듣고 보니까요. 예. 그리고 그 오늘 저는 이 재판부가 과연 공정할까도 좀 의심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그 실장을 한번 포옹하게 뭐 신체 접촉을 해달라고 허가를 요청했는데요. 그게 그냥 또 허가를 해줬다고. 그거 잘 안 해줍니다. 예. 법정에서 피고인끼리 껴안고 할 때, 뭐 여기는 그런 일은 없지만은 종이 쪽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예, 둘 다 뭐 불구속이니까 예.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은 다 아니, 피해자들 아닙니까? 예, 밖에서 포옹하면 되지. 왜 거기서 해요? 거기서 그 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 예. 그럴 건데 이걸 허용한다? 그걸 또 그 허가를 갖다 구하더라고요. 구하고 재판부가 여기서는 재판정에서는 사실 법정은 있죠. 법리와 사실관계로 다투는 데지. 뭐 인정에 호소하거나 아 그렇죠. 뭐 어떤 그 동료애를 과시하거나 이런 곳이 아닙니다. 예. 예.
정진상 씨가 지금 구속입니까? 불구속입니까? 불구속됐죠. 그 지난번에 예. 형기가 그 구속기가 만료돼 갖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왜 법정에서 그 포옹하냐? 나가면 다 불구속인데 그럼 그러니까 포옹하면 나가 되죠. 있는데. 아니 그게 저는 그래 구속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데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구속돼 있는 사람이 왜 나무 재판정에 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지난번에 형기 만료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다시 연장하려고 했는데 불허를 해. 그건 김용시 아닌가요? 아니요, 하여튼 정진상입니다. 이게 구속이라도 그 신체 접촉을 허가한 게 문제고 예. 불구속이면 이거는 나가서 웃기는 하면 일이고 아니, 나가서 하면 나가서 그거 못하게 합니까? 뭐 신체 접촉을 못하게 그 보석 요건이야. 그게 불구속이네. 보석 중이네요. 예. 보석 보석이라니까. 중이니까 예. 뭐 접촉을 못하게 해. 그럼 전화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재판부가 그런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쇼적 그 어떤 요청에 대해서 예. 법정에서 포옹을 하라고 그 허락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네요. 저는 이 재판부에 대해서 과연 좀 신뢰가 안 가네. 법리와 사실관계로 재판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인정에 호소하는 여론에 호소하는 재판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재판에 부하내동하는 재판이 되는지 저는 그 아주 그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이고요. 아니 뭐 여 변호사님 말씀이 지당한 듣고 말씀이죠. 보니까 그렇죠. 또 현재 부장판사를 지내신 분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까? 저희는 그래도 이재명이 연기 요청을 안 들어줘서 재판을 좀 신속하게 하려고 그런가 이렇게 단순하게 저희들은 표면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만은 예 변호사님이 몇 가지 사례를 탁탁탁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충분히 가지 않나 그런 연기 생각이 요청도 있죠. 예. 오늘 결심이다. 근데 연기 요청 안 들어줬다. 이건 이제 신속 재판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결심할 것도 아니고 겨우 뭐 이제 첫 재판. 기소유죄 진술 거기에 대한 의견 진술 이제 뭐 겨우 이제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뭐 한 달 뒤에 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도 그 이재명 측 변호인 오고 검찰하고 좀 예. 언쟁을 벌인 부분도 오늘 좀 재판을 제대로 하자. 예. 지난번에도 가서 9시간이나 앉아 있었고 그동안 또 회복이 됐지 않느냐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때 9시간 앉아 있어가지고 근 손실이 많이 왔고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재판을 좀 빨리 끝내주세요. 그런데 1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그러면 공판 준비 절차를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미 다 증거를 뭘 신청하겠다, 어떤 증거를 제출해 쟁점은 뭐다가 다 정리됐다는 말이거든요. 공판 준비 6번이나 했으면은. 그러면 오늘 할 게 뭐 부인하는 건 당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리라고 예상된 거는 누가 봐도 당연하니까 그 기소유죄 진술도 뭐 검찰에서 요약해서 빨리 진술할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많이 진술한 것 같아요. 거의 뭐 변론 여지에서 제출에 가깝게. 그러니까 뭐 검찰에 가서는 진술서로 가름하더니만은 또 법정에서는 말을 또 많이 하네요. 그걸 일단 제가 재판장 같으면은 그 요약해서 진술하든지 아니면 변론 여지서 제출하십시오 하고 그 재판 신속을 위해서는 증거 제출하십시오. 증거 조사부터 합니다. 참. 수사 기록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부동의하는 거, 성립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 쭉 해가지고 따따따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성립 부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의하는 거. 그거는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우선 검찰 측 증인을 듣고 그다음 피고인 측 증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빨리 끝냈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 저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 중에 저는 정말 좀 아이러니컬하고 모순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 이 부분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녹취록 보니까 제가 얼마나 저쪽 그 민간 사업자들한테 혐오를 받았는지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한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나왔네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모든 운동을 녹취해 놓는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이걸 제가 그 재판을 하면서 보통 재판을 대비한 쪽 계약 같은 거 체결하거나 범죄를 할 때 있죠. 이게 뭔가 문제가 찝찝하고 문제가 될 것 같다 한 쪽은 자기를 갖다가 나중에 회피 방법으로 범죄 혐의를 방어한 목적으로 녹취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김만배가
이재명이 공산당 같은 놈이야. 우리한테 그냥 뭐 엄청나게 다 뺏어가서 하면서 딱 이렇게 짜놓지 않죠. 그거는 시나리오대로 예, 진술하고 시나리오. 예. 그걸 녹취해 놓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판할 때 착한 쪽, 그다음 재판에 대해서 자기가 범법을 전혀 하지 않는 쪽, 이런 쪽은 자기가 뭐 재판 걸릴 게 없다고 생각하죠, 보통. 예. 내가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녹취가 전혀 없고 그렇군요. 이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 횡령, 배임범들은 있죠.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 그것도 유도합니다. 착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게 어떤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딱 휴대폰 딱 켜놓고 이렇지 하면 착한 쪽이야. 그때는 이게 사건화 되냐고 상상도 못하니까 못할 때죠. 그냥 또 우리나라 사람이 있죠. 이런 면에서 참 좀 안타까운데 그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있죠. 예. 이 상대방 사기를 치려는 범인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구체적 진술도 없어요. 사기꾼이 쭉 말하고 그 피해자가 나중에 될 사람은 예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기 재판에 딱 오면 있죠. 피고인들이 녹취록을 내요. 거기 보면 완전히 다 피해자가 인정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사기치는 걸. 그러니까 무죄라고 주장하고 이제 똑똑한 재판장은 이런 대답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1심에서 유죄 법정 구속된 사람 2심에서 무죄도 한번 선고해가지고 확정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착하고 어리숙한 사람이 당하는 제도예요 이게 녹취록이.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을 보면 이 말 한 거에서 저는 오늘 뭐 각 도화 언론에서는 이게 뭐 판사 출신 기자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 뭐 그대로 적었더라고요. 네. 그 보도를 하는데 판사 출신 중에서도 조금 한 사람이 딱 보면 있죠. 네. 이거는 좀 이상하다. 네. 네, 이런 녹취록을 갖다가 벌써 법정에서 들고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녹취록에는 전부 다 이게 이재명에게 유리한 말만 녹취되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녹취할 때만 말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 외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딱 그거 끝나고 나면 자기들 원래의 네.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거는 법정에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건 녹취 안 했는데 뭐 그거는 그건 짜고 녹취를 예. 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보자 하는데 그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녹취록이 많은 쪽이 있죠. 나중에 재판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의롭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녹취록이 없더라. 근데 이 녹취록이 있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벌써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이게 문제가 될 거다. 문제가 될 거예요. 또 변호사 아닙니까? 예. 그런 사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미 녹취록을 작성해 놓고 이게 혹시나 나중에 지금같이 사건이 불거져 나오면은 우리의 방어 수단, 방탄조끼라고 우리 거기서 말 그걸로 쓰자는. 그래서 이게 오늘 법정 진술을 보면서 이거 좀 많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제게 제가 넘어갔나요? 그거는 검찰이 밝혀야죠 이제. 예, 그래야 하네요. 또 하나는 유례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도 그 사업자들,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이 됐으면 조용히 수의 계약을 하지 왜 공개 입찰을 아니 유례 신도시를 어떻게 수의 계약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거기 성남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예. 이 시나 공공기관 거의 다 공개 입찰입니다. 공개 입찰 부정을 막기 위해서. 유례 신도시를 하는데 어떻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수의 계약하는 거는 가끔 있어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예외 조항으로 그건 아주 예외적.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 업체만이 할 수 있는데 전문성이 있어서 예. 딴 업체가 우리나라에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수의 계약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걸 내가 떳떳하니까 공개 경쟁 입찰을 했다는데 말을 거꾸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수의 계약을 갖다 할 수 있었다면 그 수의 계약의 예외 조건,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말을 한 다음에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공개 입찰했다고 그래야지. 마치 이렇게 법정에서 말한 거 들으면 마치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법에는 공개 입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을 모르는 우리 일반 법 없이도 사는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가게 생겼어요. 우리들은 아는데. 예. 예.
그리고 그 민간 사업자 남욱 정재창인가요? 네. 이런 사람들이 뭐 무슨 푸른 유래인가 그 사업체 만들어 가지고 몇백억씩 뭐. 호반건설 같은 거 미리 다 내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 돈 받아 가지고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나오는데 아무런 유착이 없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같이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싹 무시하고 아무 유착이 없었으니까 내가 공개 입찰했다. 이것만 보면은 야 그런 모양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한번 말했었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 너무 세다. 예, 거의 뭐 생사여탈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하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있잖아. 인허가 사업 이런 게 워낙 권한이 세가지고 근데 이재명 대표 지금 말대로 하면은 자기는 그냥 허수아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진상이나 김용 아니면 유동규 예. 올려주는 서류에 나는 모르고 걔들이 다 해상에 맞겠지 하고 사인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저도 소송을 해보면 구청장 이런 분이 서울시내 구청장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권한이 얼마나 센지 예. 그 아파트 건축 허가 있죠. 아주 적법함에도 그냥 묵히고 있으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800매덕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부지 샀는데 예. 이자만 내고 있는 은행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 아파트를 이제 인쇄소가 네. 옮겨가면서 사원 아파트가 아니고 민간 아파트를 지었는데 예. 한 800억 정도 PF를 했거든요. 묵혀놓고 있으니까 하루에 이자가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거예요. 또 이율도 되게 높았잖아요. 예, 대출금도.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죠. 나는 적법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항상 적법하게 했다고 그래. 검토 중이라는 거죠. 항상 검토 중 가면은. 네. 근데 그런 말로 민간업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물이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게 돈만 갖다 주면은 원래 적법한 거기 때문에 즉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참 정의롭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절대적인 권한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무슨 유럽의 무슨 정치학자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권한이 많으면 이거는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시청자분들 이재명이 아주 정의롭다고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언론 보도는 안 나와 있는데 대장동 이 재판은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주 2회 정도는 해야 그래도 1, 2년 걸린다는 거예요. 예. 최소. 그렇겠죠. 그런데 이재명 측에서는 격주로 해야겠다. 당대표 역할을 하고 뭐 이게 일이 많으니까 격주로 하다가는 이게 부지하세요라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재판 지연 전략으로 가갖고 대법원 판결까지 2027년에는 안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2027년 혹시 대통령 되면은 예.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허지부지 만들라는 거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법 재판. 이것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1년 내에 모든 3심까지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1심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안 나가고 있고 이 강기태 형사 합의 34부 재판장 예. 2주에 한 번씩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최소한도 예. 연말까지는 1심이라도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이 딴 거 사건은 대장동이나 예. 워낙 기록이 방대할 거고 못 봐서 이건 모르겠지만 너무 이거는 뻔한 있죠. 거거든요. 나중에 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고 할 정도로 예. 명백한 사건 아닙니까? 예. 하다 안 되니까 뭐 골프 4시간 절치면은 뭐 아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 다르다고 뭐 그런 식으로 쭉 시작해가지고 이게 워낙 증거가 많이 나오니까 안면 인식 장애란 정신적 장애까지 이야기하면서 네. 그 정치인들 최고 그 약점이 사람 얼굴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정치를 몇 년 했다는 분이 안면 인식 장애 있다면 말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명백한 사건이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사건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김문기를 단순해요. 아느냐 모르냐. 그러니까요.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만 얼마나 밝히면 간단해요. 되는. 그걸 가지고 지금 2주에 한 번씩 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네. 얼마나 또 이번에 늦춰줬습니까? 원래 9월 22일 날 할 재판도
단시간 돼갖고 또 10월 13일까지 늦춰졌어. 한 달여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부들이 아까 고 교수님하고 진짜 문제예요. 이 신속 진행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대부분이 있죠. 본인들이 의도했던 재판장이 안 했던 재판이 질질질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있어요. 재판부가. 예. 근데 재판이란 게 이런 어떤 피고인이 거물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만일에 일반인이었으면 있죠. 끝나도 언제 끝났습니다. 재판부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김명수 사법부가 다 그런 사람들만 그런 재판부 재판장으로 임명해 놓으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서 저는 1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것은 80만 원, 90만 원 작전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만 안 나오게 하면 된다. 그것도 2심 있죠. 예. 그다음 3심 있죠. 이거 지금 대법원 이렇게 대법원장 공백까지 있는데 아니, 그러니 선거법도 뭐 1심 나오면은 일단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80만 원 작전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과 그 변호인들은 80만 원만 맞으면은 그래도 뭔가 잘못은 좀 있었는데 큰 잘못은 없고 아무런 타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434억을 물어낼 이유도 없고 배지를 내놓을 것도 내놓을 없고 이유도 대표를 없고. 내놓을 이유도 예. 없으니까 조금만 맞자. 이 작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무죄는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자기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기태 같은 사람 하는 것으로 봐서는 80만 원이나 90만 원 이렇게 때릴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바뀌어가지고 예. 제대로 됐으면 벌써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적 운명은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균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 그렇죠. 부결시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 또 누구 추천하면 또 또 부결시키고. 부결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사법부가 완전히 네. 이 공백 상태로 해가지고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아무것도 지금 나올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 상태가 되어 있죠. 여기에 정말 사법부가 이래도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정말 듭니다. 민주당도 해도 좀 넘어가. 해도 너무하고요. 예. 예. 일단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려주기를 또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잘릴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촉구를 계속 해야지 촉구는 어떻게 해야죠, 하겠습니까?